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유우파 대통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LMS님 반갑습니다. 영호. 자, 제가 자유우파 대통합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지가 제가 한번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한 4개월 정도가 된 것.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유우파 대통합에 대해서 제가 한 4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일부 유튜브라든지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먼저 자유우파 대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자유우파 대통합의 전제 조건은 탄핵을 기획을 하고 또 뭐 조기 퇴진을 요구했던 자들, 또 탄핵 찬성 부역자 역적들을 제외하고 범우파 보수들은 모두 대통합에 참여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자유우파 대통합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범보수들을 다 껴안을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제가 이야기를 뭐 감히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다시 현실 정치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고 자유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세우기 운동. 여보세요? 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지금 기다려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을 세움으로써 범우파들이, 자유우파들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자유우파 대통합론을 들고 나온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기 운동을 다시 한번 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기 운동본부까지 결성을 해서 동대구 2역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상 세우기 여론조사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운동을 확산시켜서
부산역, 대전역, 서울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서명과 여론조사를 병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유우파 대통합의 중심으로 박정희 정신, 박정희 대통령만이 이 지금 어지러운 난국의 자유우파들을 대통합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에 자유우파 대통합론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세우기 운동을 주창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참고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컨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님 서거 40주기 추도식 국립서울현충에서도 마찬가지 박정희 정신으로 자유우파 대통합을 만들어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연인지 아니면은 뭐 다들 우리 우파들은 자유우파 대통합,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이 좌파에게 넘어간 대한민국,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중심에는 박정희 대통령님밖에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우파 대통합 논의에 탄핵 부역 역적 놈들 뭐 등등 범우파 세력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구심점은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파, 또 박근혜 대통령님 구명파, 또 청와대 복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은 결국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말 위대한 영웅이셨던 박정희 대통령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에 모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님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뭉쳐서 빨갱이 좌파 종북 세력들을 제외하고 모든 자유우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테 뭉친다면은 이 난국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중심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빨갱이 새끼들은 그럽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박정희 정신으로 자유우파 대통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빨갱이 새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쿠데타라도 하자는 거냐, 박정희 정신은 쿠데타다, 이렇게 또 폄하를 하고 나왔습니다. 뭐 빨갱이들이야 원래 뭐 그런 개쓰레기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박정희 정신,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라는 것은 자주, 자립, 건면 뭐 포함을 해서 새마을 운동 정신에도 포함이 있듯이 정말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남이 도와줘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지만 스스로 해내고야 만다는 그런 자주 자립 정신으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난국을 극복하자는데 그 중심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오늘날에 현재에서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 과거와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려움은 똑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은 해 있다고 봅니다. 물론 40년 전에 대한민국은 정신적인 지도자, 대한민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셨지만은 지금은 자유대한민국에 박정희 대통령님 같은 그런 영웅이 있는 게 아니라 역적들만이 덕실거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게 다르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위기는 우리가 극복하라고 뭐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기의 자유대한민국, 결국은 박정희 정신, 자주 자립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정신으로 우리가 역적놈들이든 탄핵 역적놈들이든 기획한 놈들이든 찬성한 놈들이든 떠나서 다시 한번 위기 속에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신으로 뭉쳐서 다시 한번 그 잘못한 과거를 반성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우파 정치인들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한테 뭉쳐서 이 위기 대한민국을 박정희 정신으로 극복하고 정북 빨갱이들, 좌파 빨갱이들을, 그리고 위장 보수 정치인들을 처단하자고, 심판하자고 저는 어제 이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태극 애국 동지님들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해에서 북계 오징어 배가 언제 어디에서 우리 영해로 들어왔는지 조차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오징어 배 그 낡아 빠진
조그만한 오징어 배에 의해서 선상 반란인지 탈북을 하기 위한 북한 주민의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16명을 살해하고 기선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 북한 주민들은 강제로 북송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JSA 그 담당하는 대대장이 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송하겠다는 그 보고를 국방부 장관도 아닌 청와대 안보라인에게 직보하는 정말 이 국방부 지휘체계마저 무너져 내린 이런 지금 한심한 대한민국의 오늘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병원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박정희 대통령의 박정희 정신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잘 표현해 놓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번개톡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물질적 토대와 정신적 가치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공공연히 침식당하고 있다. 좌편향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는 국가 개입주의에 의해 몰가치한 것으로 폄훼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적 현실에서 기업가는 정부와 대중의 표적이 되었으며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조의지가 실종된 것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 있다. 사회 분위기에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쇠물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현재의 위기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하려는 의지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우리는 60년대의 가난을 극복했는가를 복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입에 달고 산 말이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저주의 불모의 땅이다. 이 저주란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내심은 그랬다. 1960년에 한국이 빈곤했던 이유는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 부존자원과 자본, 기술, 고급 인력이 전무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까에 대해 국가적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였다.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가난했던 것이다. 이를 혁파한 사람이 박정희였다. 1960년대에 세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을 채택했다. 한국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전략은 지극히 예외적이었고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탄 절묘한 선택이었다.
미국은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가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봉쇄 전략을 채택했다. 1947년 트루만 독트린이 이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을 극동의 병참기지로 삼아 일본의 경제 부흥을 지원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일본을 부흥시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을 통해 한반도에 방공의 방화벽을 세우는 것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빨리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했다. 미국은 한국에 자신의 시장을 기꺼이 내줬다. 한국으로서는 경제를 일으킬 미국이란 거대한 시장을 얻었다. 그리고 주한미국을 통해 안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제 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다. 수출 중심 경제 성장 전략은 이렇게 짜여졌다. 그 기저에는 국제 정세를 꿰뚫어보는 해안과 전략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1960년에서 70년대 한국은 자본에 비해 노동이 풍부한 나라였다. 자본은 귀한 대접을 받고 노동은 그렇지 못했다. 저임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저임금이 일반화된 것은 노조가 결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동 공급량이 자본에 비해 과잉이었기 때문이다. 저임과 착취는 전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노동을 가진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노동을 집약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 해외에 파는 것이다. 그러면 노동의 수요가 많아져 흔해 보이던 노동이 귀해지고 그 결과 노임이 증가하게 된다. 국가 간의 노동을 직접 수출할 수는 없지만 무역은 간접적으로 생산 요소를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값싼 노동을 이용해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했다는 것은 노동을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누대의 가난을 벗게 한 것은 노동 집약적 재화의 수출 물꼬를 튼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한 대외지향적 수출 전략은 옳았다. 내수를 넘어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은 비유하자면 운동장을 넓게 쓴 것이다. 만약 당시 반박정희 지식인들의 주장대로 농업 중심의 산업 생산 그리고 중소기업과 내수 위주의 경제 운영을 도모했다면 대장간, 철물점, 정미소, 양조장 등이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1960년대 필리핀이 한국보다 나았으므로 필리핀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박정희는 관치 경제시대였다. 정부 주도 경제 운영은 정부라는 조직의 힘에 의한 자원 배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시장 규율에 필적하는 의제된 규율 기제를 창출하지 못하면 자원 분배의 왜곡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정희는 실적, 목표 할당과 지원, 인센티브의 교환이라는 규율 기제를 창출했다. 즉 국가의 지원에 수혜 기업의 실적 의무를 연계시켰다. 그 결과 기업의 국가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지대 추구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는 동시에 전략 부분의 자원에 중심적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실적과 인센티브를 절묘하게 교환한 것이 박정희 경제정책의 백미였다. 시장의 경쟁 압력이 충분치 않았음에도 지대 추구를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즉 정경유착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실적과 지원이라는 교환이라는 의제된 규율 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가 절대 빈곤에서 우리 경제를 건져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가치 중립적인 시장 중심의 정책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 분배가 아닌 투자 주도 성장을 꾀했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고 했지 성장의 혜택이 어느 계층에게 더 가야 한다고 외치지 않았다. 일한 만큼이 내 몫이기 때문에 모두들 열심히 일했다. 박정희는 국민에게 땀과 눈물을 호소했다. 국민의 자조의지로 가난을 물리칠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무산국가이다. 모든 생산 자원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국가는 징세권만 있다. 고유의 재원을 갖지 않은 무산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지겠다는 것은 허구다.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받아들여질 사회가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계층이 또렷이 드러난다. 국가의 의존이 타성화되는 것만큼 국가의 존엄을 허무는 것은 없다.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을 맨주먹과 몸을 가진 것으로 축복으로 여기자고 설득한 것이 박정희 정신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을 맨주먹과 몸을 가진 것을 축복으로 여기자고 설득한 것이 박정희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국제 정세를 읽는 눈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자조의지로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창조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부러워했던 굴지의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오늘의 처지는 실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고액권을 가지고 여행 상품을 만드는 나라로 전락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싼 값에 팔고 정제유를 비싼 값에 수입하는 나라다. 반면 한국은 원유를 싸게 사서 비싼 값에 정제유를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했다. 장기 계약을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면 그게 바로 산유국이다. 보존 자원은 지정학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그 자체가 보존 자원이다. 석유 한 방울을 나지 않는 저주의 나라를 석유 제품 수출국으로 만든 것이 박정희 정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분배를 통해 성장을 깨하겠단다. 그러면 생산은 누가 하는가? 생산 활동이 이루어져야, 즉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너는 일해라, 나는 세금 혜택 볼 테니 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도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를 무임승차하려 한다면 바스티아의 촌철살인처럼 합법적 약탈만 행행할 것이다. 우스갯말로 소는 누가 키우는가 말이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문재인이가 키우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소 키워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소고기를 나눠주겠습니까? 문재인이는 제대로 생산활동을 해보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는 자가 아닙니까?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 평가를 받는 데 소모합니다. 또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의 심판에 맡깁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약 각하께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시는 분이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싱가포르의 영웅이죠. 싱가포르 국민적 영웅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가 1979년 10월 19일 12.6 사태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환영 만찬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현실에 딱 또 적용되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말하겠습니까? 문재인 같은 자는 자신의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 평가를 받는 데 소모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지도자, 이 박정희 대통령일 겁니다. 이거는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똑같은 이야기에 문재인을 대비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을 대비시켜서 제가 읽는 겁니다. 또 다른 지도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의 심판에 맡깁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인은 자기의 지금 이 실정을 어디에다가 지금 무엇을 통해 가지고 그 실정을
미화시키고 만회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그 사이비 거짓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여론조사에 모든 걸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론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잘한다, 문재인 국정 지지도가 아직도 뭐 40%네 50%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만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일하는 대통령 지도자는 그런 여론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런 좋은 글을 제가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상황과 현재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시절과 대비해서 극렬하게 정말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로 이 드러나고 있는 영웅과 이 반역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똑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는 여론 그리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정력을 쏟고 그 결과 국민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정희 정신 아니었겠습니까? 박정희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우파 대통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저는 반드시 박정희 정신을 통해서 자유우파 대통합에 모든 자유우파 정치인들, 국민들이 한테 똘똘 뭉쳐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돌파하는데 그 성경과 같은 바이블과 같은 그런 표본으로 삼고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제5차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고 자유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이런 취지로 하는 내일 동대구역 제5차 태극기 집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는 집회를 이어갑니다. 뭐 서명과 여론조사 그리고 기존에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 많은 분들께 감동시켰던 연설, 그리고 또 제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기 운동을 하는 취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지나가는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자유우파 대통합에 앞장서고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끌어내리는데 앞장서는 그런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같이 동대구역 광장에서 그 운동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제5차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그리고 어글리 덕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맹호.